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오매불망 K옥션의 수요 예측 결과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4시 이전에 결과가 발표돼서 저는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판단을 하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K옥션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같이 보시죠. 경쟁률 1637.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1600대 1 이상이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는요, 엔캠과 트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냥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들이 적어낸 신청가격 분포표를 볼게요. 공모가 밴드 상단이 2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2만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깔끔하게 100% 전부 다였고요. 밴드 상단의 초과한 비율도 94.5%나 됩니다. 어제 봤던 오토임보다도 더 뜨거운 반응이 나타난 신청가격 분포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옥션은 공모가가 상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공모가는 2만원에 확정이 됐고요. 총 공모 규모나 예상 시가총액 일정 다 변경된 거 없고요. 상장일은 1월 24일로 잡혔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장일은 에드바이오텍과 겹칩니다. 근데 에드바이오텍은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고 상대적으로 K옥션은 너무 좋고 그래서 어차피 자금은 K옥션에 몰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의무보유 확약 비율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신청 수량 기준 36.83%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1개월도 많고요. 이렇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이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30%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가져왔고요. 보면 디어유, 엔캠, 원준, YM텍, 일진하이솔루스, 맥스트 딱 봐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로만 추려집니다. 이 중에서 3개 종목은 무려 따상을 기록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공모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공모주들하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비교해서 보시면 확약 비율이 혼자서 삐죽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수요 예측 결과의 퀄리티까지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재 정정된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사주에 배정된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반으로. 그리고 일반 공모 물량이 늘어났더라고요. 직원들의 사전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일반 공모 물량이 증가했길래 와, 우리한테 배정되는 수량도 늘어난 건가? 좋은 건가? 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만 증가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아마도 수요 예측 때 기관 투자자들이 보여준 열기에 회사가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 공모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도 조금 증가합니다. 하지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 주식 총수의 23.24%, 20% 초반대 비율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금액으로는 414억 원.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7.08%로 우려스럽지는 않고요. 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장 주식 총수의 0.7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큰 위험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옥션의 가장 큰 메리트라면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건데요.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 환매 청구권을 쓰게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경쟁률 높은 편에 속하고 신청 가격 분포표에서 확인한 기관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럼에도 공모가는 상단을 벗어나지 않았고 확약 비율도 36.8%로 높고요. 그래서 아주 좋고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23.24%로 낮은 편이고 유통 가능 금액이 4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최종 확약 비율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훨씬 더 감소할 테니까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괜찮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K옥션에 대한 기업 분석은 제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을 때 공모가는
비교 기업의 서울 옥션을 포함하면서 PER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높은 할인율이 그만큼 적용돼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NFT에 대한 기대감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청약을 할 만한 공모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실적도 좋고 경매 시장 분위기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NFT 사업 진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평가가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아마 모두가 생각을 하듯이 K옥션의 NFT 사업 진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세대까지 관심을 최근에 갖고 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도 꽤 높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모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앞에서도 봤듯이 확약 비율과 유통가능 금액만 놓고 따져봤을 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요. 플러스 환매 청구권 메리트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초가부터 팔려고 하는 세력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기쁘게 할 만한 공모주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그리고 예상 비례 경쟁률 보면서 마칠게요. 신영증권에 40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오늘까지 개설해야 청약 가능합니다. 네. 이전에 현대중공업의 신영증권 청약 건수가 24,00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아마 또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과 K옥션을 준비하신다고 신영증권 계좌들 많이들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건수를 6만 건까지 높여서 잡아봤습니다. 균등 물량은 20만 주니까 6만 건으로 나눠주면 균등 배정 주식수는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그냥 공모주만 하려고 신영증권을 개설하셨다면 100% 등급에 해당할 거거든요. 그러면 13,3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억 3,3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도가 좀 낮아서 아쉽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례 경쟁률 대충 예상해 볼 건데요. 신영증권은 계좌 수가 워낙에 좀 적은 편에 속하고 또 청약 한도까지 낮다 보니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것에 비해서는 청약 증거금이 다소 낮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레몽레인이 계좌 수가 적은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총 증거금이 4.6조 정도가 유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K옥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조로 잡았고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은 2,500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비례 경쟁률 2,500대 1이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풀 청약 시에 비례 5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종 정리. 우리에게 오늘 선택지는 2개였어요. DB스펙의 비례 청약, 오토NN은 균등만, K옥션의 비례 청약하기. DB스펙의 비례 청약을 해도 환불금으로 K옥션 비례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2번째 선택지는 DB금융스펙은 균등만, K옥션의 비례 청약, 남는 금액을 오토N의 비례 청약. 어쨌든 가장 최우선적인 선택은 K옥션의 풀 청약하는 거였죠. 본인의 자금 한도 내에서요. 만약에 1억 3,300만 원까지 풀 청약을 해도 남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오토N의 비례 청약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남는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오토N 경쟁률이 조금 높을 시에 한 주도 못 받게 되거나 받아도 한두 주 받아서 기대 수익이 매우 낮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N에 남는 자금을 비례 청약하느니 오늘 DB금융스펙에다가 그냥 비례 풀 청약하시고 그 환불금으로 K옥션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커뮤니티 글에다가 막 급하게 쓰기는 했는데 다들 판단을 잘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DB금융스펙은 균등만 했거나 건너뛰셨다면 오늘 오토N의 1일차 마감 상황을 정리하고 2일차 예상부터 한번 해보고요. 내일 다시 오토N의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기대 수익을 잘 따져서 오토N에 남는 자금을 비례 청약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토N 마감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